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걸 부추긴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상현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17명 담 떼놓은 사람 잡혔는데 훈방될 거다. 그리고 오늘 이 사태 나니까 어디 갔습니까? 들에 의해서 사실상 점거를 당한 듯한 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어제 저 폭도들의 행위도 문제지만은 저 폭도들의 행위를 부추긴 사람들, 뭐 윤석열을 비롯한 네. 뭐 여당 의원들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항상 말만 나오면은 영장이 잘못됐다, 불법이다, 항상 그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뭐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뭐 민주당에게 뭐 다 장악된 뭐 공수처,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 스스로 삼권 분립을 뒷밟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생각하면서 지지자들을 이 싸움터로 내몬 저는 그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경찰이 이제 오늘 사실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리도 나와서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이 폭도들의 난동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정치권이 정말로 자성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윤석열의 12.3 내란이 경호처를 동원한 행정부 내란으로 이어졌고 이번에는 대중들을 이용한 사법부 장악이라는 3차 내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내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태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저는 관여자 모두에게 다 물어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권성도 원내대표는 이번 그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한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어젯밤에는 원래 먼저 그 법원담을 넘으려고 했다 한 10여 명 정도, 17명이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되고 난 다음에 확성기에 붙잡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곧 훈방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폭력성은 이미 예견된 거였지만 법원의 유리창을 문을 부시고 들어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건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내전이다라고 규정을 딱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의 대변인은 윤석열의 입이에요. 그 입이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지금의 사태는 내란 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거나 아니면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건지 말 건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전이다. 내전은 어떤 겁니까? 적과 아가 싸우는 것,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것, 애국과 간첩이 싸우는 것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상황에서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과 이쪽 내란 세력은 그게 가장 편한 거죠. 지금 만약에 법치라고 하는 내란의 범죄를 다투게 되면 내란을 일으킨 자가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전이다 그러게 되면 적을 죽이지 않은 내가 죽는 싸움이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내란이라는 범죄 사실은 사라져버리고 내전화되면서 적을 죽이는 싸움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법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니까 어제도 막 담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법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전조가 보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저기를 부셔라. 그러니까 사법부가 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내전 상황은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대신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지금도 제가 볼 땐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은 방치하거나 또 추동하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전 내란 선동 문제까지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들 발본색원하고 체포하고 저희 강력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 제2의 제3의 사건이 꼭 서부지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화문에서 또는 어떤 현장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 보통 자체가. 군중 심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행위를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걸 아무렇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통령이 자기가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지자들한테 부추기고 난 다음에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평화적인 시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서울 서부지법이 이렇게 쉽게 뚫려도 되는 겁니까? 경찰이 충분히 대비를 했었을 것 같거든요. 어제 그 경찰력을 많이 배치했는데 경찰력을 배치할 때 가장 그 중요점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선 불상사가 안 생긴 게 통로를 확보하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대 서부지방법원을 건너에 두고 마포경찰서가 있거든요. 또 양쪽 도로 그게 왕복 8차선은 완전히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실은 그 경력을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사이였죠. 근데 가장 취약점은 그 서부지방법원 뒷문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라도 경력을 배치하지는 않은 건 아닌데 소수 배치해가지고 어제 거기에 있던 경력들이 많이 다친 이유는 소수 배치했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법원 담장을 띄워놓고 법원은 깨겠나 했는데 그 소수 배치하다 보니까 갑자기 군중들이 확 몰려오니까 경찰도 이제 추가 병력을 지원받을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걸 부추긴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상현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17명 담 띄워넘어간 사람 잡혔는데 곧 훈방될 거다. 그리고 오늘 이 사태를 하니까 어디 갔습니까? 자기 쏙 빠져가지고 미국에 정치 외교하러 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무슨 취임식 간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간 건지 뻘짓을 하러 간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솔직히 정치인들은요. 우리나라 정치 이쪽에서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시위대한 진압 경찰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찰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명찰을 안 달고 있어서 경찰 신분을 불명확하게 했고,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사람을 찍었대요. 아니 경찰이 명찰 안 담가고 법원을 난입한 거하고 가지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패를 찍은 게 아니고요. 어제 보니까 그 방패 하나를 뺏겼거든요. 방패를 밀으니까 방패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위를 밀어버리면 그 경사관 입을 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를 줄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뺏긴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방패를 가지고 실은 그 서부지방법원 긴 유리창을 깬 것은 시위대입니다. 이거는 저는 소요죄가 아니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해가지고요. 정말 이거는 엄하게 3년 이상이죠. 근데 뭐 다른 거 경합되면 4년 6개월 이상으로 해가지고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시위대가 시위를 하다가 법원을 침탈하고 법원에 뭐 유리창을 깨고 막 법원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판사를 찾아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근데 법원이라는 곳이 집회 시위에서도 상당히 좀 보호를 받는 국가 그렇죠. 기관이기도 하고 네. 사실 삼권 분립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선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법을 해석 적용하는 이제 권리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건데 어제는 그 폭도들이 사실상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면서 법원을 깨 부수러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뭐 공용물 손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특수고무집행 방해 치상이라든지 뭐 적용될 수 있는 법들 뭐 소요죄도 있고요. 많은데 저는 이것도 내란의 한 범죄 양태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위대가 법원을 장악해서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법원에서 월요일부터 일 보겠습니까? 그리고 저 안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 판사들이 앞으로 일할 때마다 폭도들이 쳐들어올 걸 생각하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사실 내란의 연장 속에 있다. 그래서 저는 내란 속에서도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수괴, 그러니까 내란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법을 안 지키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법을 지켜달라. 내지는 오늘도 뭐 수사에 협조해라. 그냥 난망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윤석열은 법을 안 지키는 폭도다라고 내란 수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